2023년 6월 9일 라이벌 시리즈 14번째. 이번 라이벌 시리즈 14번째 동영상에서는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고급 화장품 회사 LG 생건, 아모레 퍼시픽을 미국과 이 프랑스에 상장되어 있는 또 다른 고급 화장품 회사들과 그 주가 성과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얘는 저기 이번 동영상 썸네일이고요. 우리가 볼 회사는 LG 생건, 아모레 퍼시픽,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로레알, 인터 퍼퓸, 그리고 미국에 있는 화장품 회사 얼타, ELF 비오리, 에스티 로더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. 참고로 요 썸네일은 라이벌 시리즈 11번째인데 그때는 LG 생건하고 아모레 퍼시픽만 비교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좀 한국의 회사들, 화장품 회사들이 이렇게 성과가 안 좋은데, 주식 성과가 안 좋은데, 과연 이 나름 고급 제품을 만드는 이 미국이나 프랑스의 이 화장품 회사들, 이 주식 성과는 어떤지 궁금해져서 제가 한꺼번에 다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됐어요. 자, 그 로레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중저가 제품들도 있고, 로레알 룩스라고 고급 화장품, 고급 향수 만드는 그런 디비전도 있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랄프 로렌, 그리고 일본의 따까미, 그리고 프라다, 뭐 슈 우에무라 이런 이태리 아르마니도 있고 이브센 로랑, 랑콤 요 회사들 바이오텀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뭐 랄프 로렌 이렇게 향수를 보면은 아니면 프라다 향수를 보면은 프라다에서 향수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요 패션 브랜드의 그 이름을 갖고 있는 향수들은 요 로레알 룩스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로레알의 룩스라는 디비전이 이런 고급 화장품, 특히 이 향수들 많이 만들고, 그러니까 현대차도 그 에쿠스나 그 제네시스는 일반 뭐 소나타나 그랜저하고 그 밑에 모델들하고 이렇게 차별을 하잖아요. 일본 도요타도 한 30몇 년 전부터 도요타 일반 제품들하고 그 브랜드하고 렉서스하고 차별화하고 복스바겐도 아우디라는 브랜드는 다른 복스바겐 모델들하고 이렇게 차별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로레알 룩스도 일반 로레알 우리가 그냥 이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로레알 제품하고 약간 차별되어 있는 그런 거고 이건 예를 들어서 이 조르주 아르마니의 아쿠아디지오라는 그 향수인데 이것도 로레알에서 로레알 룩스에서 만드는 향수입니다. 예, 이건 아르마니 게 아니고 로레알 거예요. 자, 그리고 얼타라는 그 상장 회사가 있는데 얼타는 미국에 있는 화장품 그 디스트리뷰터예요. 그러니까 자체 얼타 브랜드도 팔고 전 세계 중급 이상 고급 제품까지 전 세계 수백 개의 모든 브랜드 다 갖다 놓고 파는 곳입니다. 우리 코스코도 그 뭐 여러 가지 뭐 물건들 다 갖다 놓고 팔지만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라는 것도 또 팔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얼타도 자체 브랜드 그리고 전 세계 고급 브랜드 화장품 다 갖다 놓고 파는 곳이고 뭐 화장품 업계에서는 상당히 그 빅 플레이어예요. 아주 마케팅 파워가 아주 센 그런 화장품 그 리테일러고 그리고 인터 퍼퓸 이건 프랑스에 상장되는 회사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쉐롱이라는 브랜드 있죠. 부쉐롱은 그 스위스에 있는 고급 시계죠. 시계 한 개에 막 몇 억씩 하는 그 부쉐롱 그리고 DKNY라는 그 패션 브랜드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도 향수가 나오거든요. 또 MCM 그 다 알죠? 이 가방도 나오고 그리고 몽클러 한국에서 몽클러 그 뭐지 그 자켓 많이 입죠. 오리털 잠바인지 거위털 잠바인지 몽블랑 그 만년필 브랜드 몽블랑 여기서도 다 향수가 나오는데 살바토레 페라가모 여기 향수도 있고 또 반클리프 아르페스라고 그 고급 아주 귀금속 뭐 팔찌 목걸이 뭐 귀걸이를 아주 귀금속 굉장히 비싼 브랜드인데 여기서도 향수가 나오지만 여기서 나오는 향수들도 다 프랑스에 있는
인터파퓸이라는 회사에서 다 만들어 파는 거죠. 네. 그리고 한 7, 8년 전에 상장을 해서 이 그러니까 10대부터 20대 이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ELF 뷰리라는 그 브랜드인데 미국 브랜드죠. ELF 뷰리. 이 상장 회사고 나름대로 뜨는 강자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얘를 한번 가져왔습니다. 같이 주가 상과 비교하려고.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 에스티 로더. 미국에 좋은 그런 고급 브랜드들이 몇 개 남아 있죠. 근데 티파니 같은 경우는 그 보석상 티파니는 한 3년 전에 프랑스 루비통이 인수를 해서 그 전까지는 티파니가 상장 회사라 주식이 트레이딩 되다가 지금 티파니 주식이 없죠. 상장 폐지됐죠. 이제 그 루비통이 그 인수가 다 종료되면서 티파니는 더 이상 이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티파니 주식은 지금 루비통 주식이 된 거죠. 예, 근데 루비통은 제가 여기서 넣지는 않았어요. 왜냐면 루비통은 여기 다른 동영상 중에 루비통과 에르메스를 비교하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루비통 넣지는 않은데 루비통도 화장품 계열사가 있거든요. 그 얼타의 라이벌 세포라라고 있어요. 세포라는 루비통이 소유한 또 화장품 그 리테일러인데 뭐 자체 브랜드도 있나 세포라에? 근데 그것도 뭐 얼타처럼 전 세계 뭐 웬만한 중급 이상 고급 브랜드 그 화장품 갖다 놓고 팔죠 세포라에서. 근데 루비통의 세포라 갖고 있긴 하지만 루비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르메스랑 비교하는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 주가 이걸로 가서 이 그림은 11번째 라이벌 시리즈에서 LG 생건하고 아모레퍼시픽을 비교했던 그림인데 요 2001년도 4월 20일부터 주가가 존재하더라고요. 저는 데이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무료로 다운받았는데 그 전부터 뭐 주가가 존재하겠지만 일단 야후 파이낸스 데이터베이스에는 2001년 4월 25일부터 데이터가 있어서 요 날 두 회사의 주식을 다 일로 제가 이 스탠더다이즈 했습니다. 비교를 편하게 하려고. 그래서 2001년 4월 25일 날 LG하고 아모레퍼시픽 주가 1위였을 때 2023년 6월 9일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뭐 꽤 되네요. 20 좀 안 되고 LG 선거는 한 50 좀 넘으니까 2001년도 4월 25일 날 만약에 여러분이 1원을 주고 주계 회사 주식을 샀으면 LG 생과는 현재 한 50원 돼 있는 거고 아모레 퍼시픽도 10원 매돈 돼 있네요. 하지만 2015년도에 만약에 아모레 퍼시픽 주식을 샀다 1원 주고 샀다 그러면 현재 1원이 지금 80% 이상 하락했으니까 20전 돼 있는 거네요. 그리고 LG 생건이 2021년도에 피크 쳤는데 아모레 퍼시픽처럼 내일이 다운 트렌드예요. 회복을 전혀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LG 생건 주식을 2021년도에 샀다 1원 주고 샀다 그러면 지금 뭐 이것도 한 40전 50전밖에 아니 30전 되려나?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. 그래서 이 피크를 치고 나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다운 트렌드를 거의 한 7, 8년, 10년째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이 어떤 고질병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2016년도 9월부터 2023년도 현재까지 약 7년간의 LG생건과 아모레퍼시픽 비교를 해봤는데 아까 그림처럼 2016년도 9월 22일 날 두 주가를 다 일로 제가 스탠다다이즈를 했어요. 그러니까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0.2. 그러니까 7년 동안의 주가가 80% 하락한 거고 LG생건은 현재 0.58. 그래서 7년 동안의 주가가 42% 하락한 거죠. 이 아모레퍼시픽은 뭐 중국 특수로 해서 2015년까지 엄청 올랐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이 회복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앞으로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.
LG 생건은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또 좀 잘 올라가다가 그 후에 떨어져가지고 이 만약에 2021년도 요때 피크 때 주식을 사셨다면 지금 뭐 지금까지 한 이것도 한 70%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2016년도 9월 20일부터 2023년도 6월 9일 현재까지 미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는 어쩌냐 한번 봅시다. 제가 2016년도 9월 22일로 딱 컷오프란 이유는 인터퍼퓸 이게 인터퍼퓸이 아니라 ELF 뷰리 이 회사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요. 그리고 인터퍼퓸도 이렇게 역사가 길지 않고 이 야후 파이낸스 데이터베이스의 그 데이터 히스토리가 길지 않다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이제 다 비교할 수 있는 게 2016년도 9월 20일부터라서 요때 컷오프를 했고요. 그때 모든 회사 주가를 다 일로 스탠다드화를 했습니다. 그러면 2016년도 9월 22일 날 LG 생건을 1원 주고 샀으면 현재 이제 한 40% 하락했고 아모레 퍼시픽은 80% 하락했는데 인터퍼퓸이라는 프랑스 화장품 회사는 5배 이상 올랐네요. 6배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한 5.5배.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에 ELF 뷰리라는 회사는 한 4배 올랐네요. 그리고 로레알, 프랑스의 로레알은 현재 한 3배 정도, 2.7배? 그러니까 3배 근처까지 갔고 에스틸로더 미국과 에스틸로더는 2022년도까지 잘 올라다가 이 인베스먼트 뱅크들한테 하도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뭐 주가가 뭐 앞으로 별 볼 일 없다 이런 식으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다운투를 했는데 많이 떨어졌죠. 거의 한 반 떨어졌고 그래서 저는 에스틸로더 주식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고 있어요. 그래도 뭐 언젠가는 오르겠지 기대감으로. 얼타뷰리도 한 2배 정도 근처 가 있네요. 그러니까 이 회사 뭘 사든 간에 이 프랑스 화장품 회사나 미국 화장품 회사를 샀다면 2016년도 9월에 사서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다면은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 먹었다고 보면 되네요. 예. 그러면 왜 LG 생건이나 아모레 퍼시픽은 막 40%, 80% 하락하는데 왜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화장품 회사는 왜 2배에서 5배, 6배씩 오르냐?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, 뭐 거시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회사 자체의 문제도 있는 거고 또 그 한국 주식 시장에 어떤 좀 고질적인 병폐도 있는 거고 이런 걸 보면은 한국 주식 그래도 나름대로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건이면 대기업이고 그리고 회사 규모라든지 이런 게 사실 이런 미국이나 프랑스 회사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거든요.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건 더 클 수도 있어요, 사실. 자산 규모라든지. 물론 뭐 미국 회사가 더 큰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.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에 이 한국 회사들은 주식이 오르질 못하고 미국이나 프랑스 회사는 오르는 게 아닌가.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한국보다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더디고 사실 유럽은 2010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경제 성장이 별로 되질 않았어요. 10년 동안.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걔네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장 산업이 별로 없는 그런 국가인데 경제 체제 자체가 근데 이런 프랑스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은 주가가 5배씩 되고 6배씩 되는데 이게 고성장을 해온 한국의 이 화장품 회사가 뭐 막 40% 하락하고 80% 하락하고 하는 거는 뭔가 좀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다. 예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자, 이 그림은 2016년도 9월부터 23년도 6월까지 이 회사를 다 한꺼번에 비교를 해본 거예요. 그래서 LG하고 아모레 퍼시픽은 저 밑에 2개 가 있고 자, 2016년도 모든 회사 주가를 1로 스탠다드를 해서 보니까 1보다 밑에 있는 회사 딱 2개 있어요. LG생건하고 아모레 퍼시픽. 그리고 아까 봤듯이 얼타가 가장 성과가 안 좋지만 그래도 2배 근처 가 있고
인터 퍼퓸이 거의 한 5배 반, 6배 근처 가 있고. 네.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. 나는 화장품 회사에 관심 있다. 그러면은 과거가 미래도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도 좋고 이게 뭐 그동안 많이 하락했으니까 다시 차고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꾸준히 가는 그런 회사 주식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요 인터퍼퓸, ELF 비오리, 로레알, 에스티로더, 얼타 요거로 하나씩 한 주씩을 사든지 5분의 1씩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뭐 꾸준히 이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지금까지 비주얼 테스트를 해봤고 비주얼 테스트를 조금 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. 그러면 그 2016년부터 23년까지 7년 기간 동안에 이 회사들의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ELF 비율이가 연평균 수익률이 60%가 넘네요. 인터퍼품이 한 30 몇 프로 되고 그 아모레퍼시픽은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10 몇 프로 되고 LG가 마이너스 한 2, 3% 되겠네요. 얼타 비율이가 뭐 한 7, 8% 되는 것 같고 그림에서 본 거랑 뭐 이 패턴이 비슷하죠. 근데 요거 그 연평균 수익률은 1차원적인 그 측정치고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죠. 회사의 변동성, 회사의 볼라틸러리가 어떠냐. 연평균 변동성을 계산해 봤는데 로레알이 가장 낮아요. 20%좀 넘고 LG의 변동성은 한 중간쯤 되네요. 30 몇 프로 되고 그리고 가장 변동성이 큰 회사는 ELF 비율이었습니다. 두 번째로 큰 회사는 아모레퍼시픽. 예.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우리가 뮤추얼 펀드나 ETF 중에 뭘 살 것이냐 그리고 어떤 개별 주식 중에 뭘 우리가 살 것이냐 따질 때 연평균 수익률도 따질 수도 있고 연평균 변동성 볼라틸러리도 따질 수 있고 하지만 요 한 가지 요 1차원적인 것만 따져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는 이제 좋은 회사를 걸러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ELF 뷰리 같은 경우는 연평균 변동성이 가장 크지만 즉 리스크가 가장 큰 회사지만 실제로 이 주식 성과를 보면은 이 두 번째로 좋은 성과거든요. 7년 동안에 4배 올랐으니까. 하지만 변동성은 크게 나왔다 이거죠. 변동성은 오히려 아모레퍼시픽 80% 하락한 아모레퍼시픽보다 더 크게 나왔어요. 그래서 우리가 회사 뭘 살까 고르거나 ETF나 뮤추얼 펀드 중에 뭘 살까 고를 때 여러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지. 뭐 단지 난 변동성 큰 회사는 무조건 싫어. 변동성 큰 펀드는 싫어. 이렇게 제껴버리면은 이런 ELF 뷰리를 그냥 안 사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. 또 1차원적인 이런 비교 이외에 또 다차원적인 변화 이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은 리스크 어저스 리턴이 있어요. 이거는 제가 단순히 연평균 수익률을 연평균 변동성 나눈 건데 샤프 레이쇼랑 같은 개념이죠. 우리가 어떻게 요 분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분모인 연평균 변동성 그 리스크가 한 유니트만큼 올라갈 때 분자인 연평균 수익률은 몇 유니트만큼 몇 단위만큼 오르고 내리냐. 그래서 이 회사의 그 리스크 어저스 리턴이 양수고 크면 클수록 이 회사는 리스크 테이킹을 더 함으로써 회사의 가치 그리고 주가의 가치를 더 올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. 아모레퍼시픽처럼 리스크 어저스 리턴이 마이너스고 네거티브고 이게 또 더 크면 클수록 LG 비해서 훨씬 크죠. 크면 클수록 이 회사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회사의 가치가 더 하락한다. 그리고 주가의 가치가 하락한다. 그래서 이런 회사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낫다.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요 ELF 뷰리가 리스크 어저스 리턴이 제일 크고 그러면 인터퍼품이 그 다음으로 큰데 그 다음에 로레알, 그 다음에 에스틸로더, 얼타. 요 리스크 어저스 리턴 2차원적인 요 측정치는 요 그림에서 보던 단순하게 이 비주얼 이 테스트한 거하고도 거의 컨시스턴트 하죠. 거의 뭐 일치하죠. 순서가 뭐 첫 번째, 두 번째가 바뀌고 그럴 수는 있지만 가장 성과 좋은 회사들이 리스크 어저스 리턴도 더 크더라. 이렇게.
자,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